네, 정치권 소식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쓸데가 많다. 제가 계속 좀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딴 데 한번 써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와줬습니다만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분신이자 복심이라고 불린 김용 부원장이 어제 체포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혐의는 지금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혐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이 또 받은 시기가 마침 또 이 대선 경선 직후예요. 그래서 이게 대선 경선 내지는 실제 대선 본선 관련해서 뭔가 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의혹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만약에 이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장동 그 사건과 관련한 그 일당들로부터 받은 돈 아니겠느냐. 그런 추정까지 이제 나오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일파만파 지금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체포영장을 보면은 이 돈에 대해서 대선 자금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대장동 세력으로부터 또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받은 것 자체도 문제겠지만 이게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뇌물이든 어떻든 간에 불법적인 자금을 받은 것이다. 한 8억여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예, 바로 이 혐의가 이제 큰 혐의가 되겠지만 두 번째로 이제 대선 자금을 썼다고 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재명 대표랑 연결되죠. 누군가로부터 받은 불법 자금을 대선에서 자금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빨리 어떤 다른 의혹이 불거졌을 때보다도 빨리 대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대선 자금에는 1원도 안 쓰인 것으로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해명하고자 하는 가장 선제적인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김용 부원장을 내 분신 같은 사람, 그러니까 측근이라는 말은 정치권에서 많이 써도 분신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로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분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특히 정치인이 누구를 분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러니까 엄청난 신뢰를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최측근이라는 표현도 한때 썼어요. 정진상 뭐 김용 정도는 돼야 내 최측근이다.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측근인데 거의 분신에 가까울 정도의 최측근. 이렇게 보면 최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다라고 얘기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단순히 저런 뭐 그 공개 장소에서 김용 부원장을 정치적으로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뭐 덕담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 덕담을 하더라도 이런 분신이라고 하는 정도의까지 표현은 잘 안 등장해요. 제가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 앞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좀 실제로 도와주세요. 중요 직책을 또 맡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도지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원래 이제 성남시 의회 의원이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성남시 이제 본인이 시장 재직할 때부터 관계를 계속 맺어왔고 성남시장으로 이제 가면서도 중책을 맡겼고 이번에 대표가 되면서도 중책을 맡겼습니다. 민주연구원 뭐 원장이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자리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민주연구원이 선거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정책 개발, 그다음에 여론조사 이런 걸 다 하거든요. 그래서 경선 단계에서까지도 사실은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핵심 측근, 자기 분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는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다음번 총선 때 공천에도 대표가 직접 개입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김용 부원장 측에서는 검찰의 조작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러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선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민주연구원이 뭐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과 비슷한 성격이긴 하지만 조금 예. 또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당 대표가 자신들의 또 측근 인물들을 임명을 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연구원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그 이전에 지방선거 이전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이 된 것은 최근이거든요. 실제로 부원장으로서 역할을 한 기간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실제로는 성남시 의원 이전 시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시절부터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전언이 나오는 거죠. 이건 예.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이 분신이다라는 이야기는 특히 중요한 것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돈의 흐름입니다. 예. 이 돈의 흐름이 과연 이재명 대표까지 접근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장 잘 알 수밖에 없고 관계가 있다면 이들을 통하지 않고는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용 또 정진상 실장까지도 수사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돈의 흐름이 과연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 연결되느냐의 그 문턱에 있는 사람이 김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봐야죠. 예.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급진전된 배경은 무엇인가?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유동규를 회유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도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두 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오늘까지 유동규 씨를 접견하려고 하는데 접견이 안 돼요. 유동규는 자신이 검사로부터 뇌물로 엮일 경우에 30년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위축돼 있고 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동규를 불러서 변호인과의 접견을 막는 이 이상한 상태, 이게 지금 여러 차례 거론이 됐던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전혀 아닙니다. 변호인 선임 과정은 오히려 검찰은 유동규를 회유하려는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가 회유를 한다? 제가 그 전체적인 과정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 체포에는 유동규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회유한 거 아니냐, 석방해준다고 회유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미국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일종의 플리바게인 이런 예. 거를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어찌됐건 플리바게인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과연 이제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진술을 했을지 이거 여부는 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지금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대장동 그 일당들하고의 자금도 많이 오갔고 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좌 다 이제 뒤져서 이제 검토를 할 거란 말이에요. 들어온 돈, 나간 돈. 예.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명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8억이 들어왔다가 어딘가로 나갔는데 이거는 해명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검찰이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해명이 안 되면 본인이 받은 거로 이제 다 이게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그렇군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불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계속 추궁을 하고 하니까 또 자금 추적도 당연히 들어갔겠죠. 예. 어딘가로 이제 흘러간 게 이제 제가 보건대는 김용 부원장에게 흘러간 것이 이제 아마 확인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어떤 성격으로 준 돈이냐, 뭐 그냥 빌려준 돈이냐, 예. 뭐냐 이렇게 이제 캐물었을 것이고 그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실수이거나 아니면 또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했을 가능성, 그 가능성이 전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화면으로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 석방됐습니다. 구속기한 만료고 검찰은 회유 안 했다. 이거 우리가 구속기간 연장해 보려고 했지만 이게 방법이 없었다라고 이제 지금 검찰 측에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유동규의 입 그리고 유동규 진술이 어떤 근거, 어떤 단서를 확보했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유동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가장 불안할 수 있는 사람이 유동규 전 본부장일 가능성이 높고 검찰에서 뭐 해유 안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고지고대로 들을 수는 없는 겁니다. 변호인의 이야기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검찰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답변을 피의자로부터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중요한 것은 대장동의 가장 중요한 돈의 흐름을 알 수밖에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표를 역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동규 전 대표 본부장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대장동 의혹, 이른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이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건 뭘까? 아니 우리가 왜 구속영장을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체포를 한 이유는 뭔가 입을 맞추거나 서로 간에서 합을 맞추는 것 자체도 차단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추정컨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나온 내용 또 발언 근거를 가지고서 시도를 했다. 결과적으로는 대장동이든 쌍방울이든 가장 핵심은 결국 검찰에서의 최종적으로 규명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일 거예요. 그거는 역할이 아니라 돈입니다. 그 흐름에서 지금 김용 이 부원장이 받았다라고 의심받는 이 8억 원이 대선 자금에 쓰였을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오늘 불법 자금 1원도 쓴 적 없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고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오늘 여러 얘기를 했는데 남욱 변호사라는 이름을 남욱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언 내용 중에서 본인에게 이제 유리할 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찔렀는데 이게 뭐 찔러도 안 들어가더라 하는 이제 그런. 근데 이제 말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도 어제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정권 바뀌고 나더니 뭐 이 여러 가지 과거와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바로 아마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남욱 이제 변호사를 얘기를 거명을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이게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 발언을 일단 취하는 그런 그래서 나는 결백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추가 진술 이런 것을 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압박으로 이게 비춰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정치적으로는 적어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그렇죠. 지금 검찰에서는 이른바 돈줄로 의심을 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따라서도 이 사건의 수사가 방향이 상당히 좀 갈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크게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결국 대장동이고 이 대장동과 관련된 것으로 체포가 된 것이 김용 부원장이고 8억 여원이고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받았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남욱 변호사고 김만배거든요. 그런데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하천 이 대주주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내용들을 밝히겠냐.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만큼 자기의 혐의와 자기의 범죄 사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결국은 남욱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스모킹 건이 될 만한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앞서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하나는 김용 부원장과 관련해서도 받았다 안 받았다 김용 부원장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더 앞서서는 대선 자금에는 1원도 쓰인 바가 없다.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자꾸만 말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국 남욱 변호사의 앞으로의 진술 여부를 막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신뢰성을 좀 낮추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민주당 대응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압수수색하니까 긴 시간 좀 대치를 했고요. 오늘은 법사위 위원들이 국감 안 들어가겠다. 검찰총장 사퇴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당이 맞겠다. 지금 이런 대응 기조죠? 그러니까 어제 그 태세로 봐서는 우리가 모두 떠안겠다 이런 이제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워낙 이제 원팀 정신을 이제 강조해 온 바가 있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기간 때부터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도 굉장히 강조해 왔잖아요. 이제 그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당과 어찌됐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일체화된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약간 균열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 그런 그 양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일이 일단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좀 과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 전 국회의원들 어떻게 보면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이렇게까지 대응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얘기가 당내에서도 좀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특히 이제 국정감사 기간인데 국정감사까지 포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온몸으로 이걸 막아내는 것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그 리스크를 다 떠안아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보니까 의원총회 거쳐서 정기국회 그 국정감사는 들어가기로 다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어저께 상황으로 봐서는 좀 제가 보건대는 좀 과할 정도의 대응을 좀 보였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으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러면은 수사할 대로 검찰이 수사하고픈 대로 하세요. 이렇게 또 대응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대표가 또 당의 상징이기도 그럼요.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그게 밝혀진 수사의 결과와 근거라면 몰라도 지금 또 한몸인 이상은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이제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실체적인 근거가 뭔가 밝혀지는 게 있는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당의 지지율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이 지금 최근에는 대체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그래도 국민의힘보다 높거든요. 이게 좀 더 떨어진다. 더한 지지율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변화가 생긴다면 저는 좀 당도 달라질 수, 뭐 단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저는 이 기소된 공직선거법과 성남 FC 그리고 쌍방울 관련된 것이 지금 대장동은 이 이슈는 아니거든요. 이게 또 다른 것까지 하나 더 덮쳐오는 그 시점이 저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초강수를 계속 두다 보면 어떻게 보면 수사가 좀 지지부진해질 경우에는 탈출구를 찾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 내부에서 좀 분열이 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총선 일정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올해 말고 내년 3월, 6월, 9월로 가는 시점에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 이게 장기전이거든요. 또 전방위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어느 순간인가는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 수 있을 테고 또한 1심, 2심에서 유죄가 한 번이라도 선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저는 이 장기전과 그리고 전방위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실체적인 근거가 안 나오면 오히려 그 역풍은 검찰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로 갈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실체적 근거가 나오면 이 부분은 또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변화의 치명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겠죠.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서 민주당의 대응이 또 어떻게 정해질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